저는 시력 교정 수술 중에서 가장 최신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스마일 수술에 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식은 뭐 라섹밖에 없던 시절에서는 빨리 일상생활에 회복하기 위한 부분들로서는 라식이라는 수술이 사실 최선의 대안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획기적인 컨셉이 나왔습니다. 뭐냐 그러면, 자 그러면 이 레이저로 뚜껑을 만들던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뚜껑만 만들 게 아니라 레이저로 각막을 깎는 모양 자체를 뚜껑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박리를 해내고 요걸 밖으로 이렇게 빼버려서 시력을 교정하면 되지 않을까? 자, 이 수술 자체가 이제 스마일 수술이 되는 거죠. 라식 같으면 이렇게 뚜껑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아래쪽을 교정을 레이저로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스마일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자 각막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만 이렇게 절개를 해 가지고 안쪽에 수술할 부위를 레이저로 이렇게 커팅을 해 놓은 부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들을 박리를 해서 이렇게 빼버리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상처는 빼내기 위한 창을 만들었던 2mm 정도의 상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는 수술을 해놓은 자국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스마일 수술이 라식에 비해 가지고 그럼 단점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만약에 육지업타라는 눈을 수술을 해줬을 때 각막을 깎는 양 자체가 스마일이 라식에 비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어요. 가령 뭐 이게 90을 만약에 커팅을 했다 그러면 스마일은 100 정도 커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마일이 앞쪽 부분들이 훨씬 더 안전한 구조물 자체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눈을 잡아주는 힘이 월등하게 강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커팅하는 양이 많더라 그래도 구조적인 안정성에 있어가지고 더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도수가 좀 높거나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각막 강화를 더하는 거죠. 각막 강화를 더하면 각막 콜라겐을 이렇게 크로스 링킹을 시켜가지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각막이 굉장히 단단하게 아물고 수술한 부위도 유착이 조금 더 단단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조금 더 커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마일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은 전혀 안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마일 수술은 안구 추적기가 없기 때문에 안구 추적기가 달려있는 기존의 수술에 비해 가지고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제가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구 추적기가 왜 필요하느냐? 엑시문 레이저는 대부분 이렇게 동그란 레이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돌을 쪼듯이 각막 표면을 한 방 한 방 한 방 이렇게 깎아가지고 다듬는 방식으로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절차에 레이저 기계에 눈을 등록을 시킵니다. 그러면 기억을 시키면 이제 레이저는 지금부터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눈이 움직이면 레이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는 따라 가지고 추적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좌표에 정확하게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엑시문 레이저로 수술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효율이 좋은 안구 추적기가 달려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눈이 움직이는 부분들을 추적해서 깎아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수술을 하는 동안에 눈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안구 추적기가 필요하겠냐는 거죠. 스마일 수술은 수술하는 동안에 눈을 기계로 물어서 고정을 시켜놓고 수술하기 때문에 안구 추적기가 필요가 없는 수술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맹점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자, 고정을 시켜놓고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고정을 자 이렇게 했다 그러면 1번, 두 번째 내가 수술을 고정을 시켰는데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자 이제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안구 추적기가 없어가지고
스마일 결과가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애시당초 시작점 자체를 틀어놓고 시작을 하게 되면 실제 있는 난시하고는 다른 부분으로 축이 틀어진 상태에서 수술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수술을 해놓으면 잘못된 부분의 세팅에 대한 부분들이 여과 없이 다 수술한 결과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고도 난시가 있는 눈에서 스마일은 좋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스마일이 고도근시가 있는 환자들에서 기존의 수술에 비해 가지고 좀 더 안전한 부분들이 있을까? 1번. 근데 실제 고도근시에서 수술을 해봤을 때 스마일이 기존 수술에 비해 가지고 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월등하게 적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난시가 많은 경우에도, 난시가 많다는 이야기는 난시가 마이너스 2 이상이 되는 눈을 이야기를 하는데, 난시가 많은 눈에서도 그러면 얼마만큼 정확하게 교정이 될까? 나중에 수술을 이 환자들만 모아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0.25 디옵터 정도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기존의 라식보다 더 월등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수술만 제대로 잘 해준다면. 그래서 스마일 수술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기존의 수술에 비해 가지고 월등하게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지만 수술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술 결과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마일 수술을 해놓고 나서 일상생활은 뭐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수술을 하고 나서 다음날 세수를 한다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일상생활 운동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체육관 가가지고 헬스를 한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사실 수술하고 다음날부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조금 조심스럽기 때문에 뭐 눈을 많이 부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하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게 부비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눈화장하고 가볍게 눈화장 지우기 위해 가지고 닦아내고 이러는 것들은 수술하고 다음날이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별 걱정을 하지를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캔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자, 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레이저로 이렇게 각막을 깎아 가지고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쪽을 교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렇게 뚜껑을 만들어 가지고 열을 제쳐놓고 수술을 하고 다시 뚜껑을 이렇게 덮어주는, 이게 라식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라식 수술을 해줬을 때 각막의 구조적인 안정성이라는 부분들이 수술하기 이전의 눈 상태에 비해 가지고 원래 눈 같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근데 스마일이라는 수술은 쉽게 이야기를 해서, 자, 이런 캔에 대해 가지고 눈을 아래쪽에 2mm만 구멍을 내 가지고 수술을 하고, 자,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눈을 우리가 누르더라 그래도 전혀 원래의 눈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난성 자체가 아까 미세각막 절개도를 이용한 라식,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한 라식, 마지막에 3세대 라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스마일 수술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시력교정 수술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예측 가능성이 높은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